이번 시간에는 창업경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경영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 경영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경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우리가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는데요. 경제 주체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제품 및 서비스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한 후 결과를 검토해서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경영학 학자들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나왔던 키워드들을 제가 좀 크게 이슈에 시켰는데요. 이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창업으로 빗대어보면 창업에 있어 경영이란 자신의 적성, 경험, 기술, 자금, 취미 등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또 그 사업의 목적을 또 유효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경영의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먼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이죠. 그죠? 먼저 인풋, 경영 자원입니다. 인적, 물적, 재무적, 각종 시스템, 기술적 자원, 이 나머지를 뺀 기타 등등을 투입을 해서 아웃풋인 경영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또 이해자 집단의 어떤 기대에 대한 부응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변환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변환의 과정에 아까 살펴봤던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 관리 기능을 우리가 경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활동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준비 및 관리를 계획해서 재무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 또 인적 자원을 조달 및 관리하는 조정을 통해 마케팅 활동적 관리와 정보 활동의 관리까지도 모든 것을 아우름으로써 이것이 최종 아웃풋이 나온 것의 피드백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을 경영할 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10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고객의 주머니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객이 충분히 지불 용의가 있을 때 주머니를 열게 되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편한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서 안 되겠죠? 이 또한 두 번째,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남의 것을 베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노출이 되죠. 그리고 다 쓴다고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이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템이 계속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돈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경기가 힘들어질 때 너무 힘들어지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편하고 공짜로 창업하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쉽고 공짜로 할 수 있으면 창업의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죠? 다음은 유망 아이템만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확신이 가는 아이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쭉 정진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10번에 있네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수익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뜸을 들이고 우리가 성장에도 기간이 있는 것처럼 창업에도 여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창업 경영 단계별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창업 1년차, 3년차, 5년차, 9년차 이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창업에 성공한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 주로 1년차를 루키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또 실패 수도 많은. 그래서 이때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를 정확히 한 업체가 3년차까지 가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실패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 또 초기 창업자분들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넘었으면 이제 3년차에 했던 어떤 기회가 오냐면 최대 위기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중음의 계고, 데스밸리. 3년차 이후부터는 이제 안심하게 될 순간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고요. 이것을 지나면 이제 5년차 이후에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년차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시장을 성장시켜서 온고잉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이제 9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리스크가 많이 있었냐면 회사의 문제보다는 오너 리스크가 많았다는 거죠. 리더십을 잃지 말고 기업가 정신의 초심을 유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단계 창업 환경 분석을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사업 수행 능력을 볼 때는 그 창업자의 적성과 자질, 또 경험 및 지식, 사업 계획 수행 능력 등을 꼼꼼히 리뷰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적성과 자질이 맞아야 되고 그것이 맞다면 시장을 분석도 해야 되겠죠. 또 시장 환경, 특성, 수요 공급, 또 각종 어떤 미래 주요 수요를 결정하는 매출액 등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이럴 때 시장 분석도 해보시고 또 다른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도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특성은 어떤지, 또 공정과 기술은 어떤지, 인력 생산, 원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금 분석까지 통해서 소요 자금의 추정이라든지 수입 지출, 또 재무제표 작성, 현금 흐름, 수익성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면 초기 창업을 시작하면 멘토링이나 또는 각종 초기 창업 컨설턴트들이 요 네 단계의 절차별로 알려주곤 하죠. 그래서 지금은 종영됐지만 예능 프로에 보면 백종원 씨가 나왔던 골목 식당 이런 데 보면 요 단계별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더라고요. 먼저 그 잘 안 되고 있었던 그 사장님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주변의 시장 상권을 확인한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레시피를 확인하고 원가는 적절한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래의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그것에 동의가 되고 따라오면 솔루션이 시작되고 그랬죠. 그래서 창업의 환경 분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타당성을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 타당성이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봅니다. 시장성, 두 번째 기술성, 세 번째 수익성입니다. 자, 단어적으로는 뭐 이해 쉬운데 이 시장성이 내포하고 있는 창업의 의미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그 제품의 경쟁력, 또 차별화, 또 각종 특징 등을 분석하는 시장 조사 단계로 우리 시장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 시장성이 확인이 되면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창업 아이템을 생산, 판매하는 데 드는 기술적 능력을 분석해서 제품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기술성 단계에 되겠습니다. 이 시장과 기술이 접목되면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는 가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익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출, 자금, 비용 계획 등을 세우는 게 바로 수익성 단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졌을 때 타당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단계에서는 이 아이템 수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즉 이것을 아이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준비한 아이템의 콘텐츠 디자인, 확장성이 높다, 독창적이다 하게 되면 수용도가 높은 편이고, 또 컨셉 디자인 환경 변화 흐름과 일치가 높으면 수용도가 높은데, 이것이 복잡하다, 어렵다 하게 되면 고객의 수용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아울러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촉진 전략에서도 샘플링을 해보고 무료 체험, 각종 테스트 이 단계를 거쳤을 때 수용도가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실용성이 있는지, 또 고객 참여 가능성이 높고 설문조사 또는 시범 테스트 등을 통해서 수용도를 높이는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단계 자금 확보입니다. 우리가 자본이 튼실하다는 것에 그건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정부 지원, 정책 자금 등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자본금, 또 투자 유치 등을만 할 수는 쉽지 않죠. 또 정부 창업 자금 지원, 정책 자금 등과 함께 여러 우리 예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패키지 자금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창업 설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창업의 설계도 밑그림이라는 사업계획서는 어떤 용도이냐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바로 사업 성공을 위한 설계 도구, 투자 유치에 대한 제안서가 되며 정책 자금을 조달할 때 기초 요소가 되고, 나중에 벤처 인증이나 각종 이노비즈 또 정부의 인증 사업 등의 여러 목적에 쓰이는 것이 사업계획서이죠. 그죠? 이러한 창업의 설계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간결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 또 성실하게 오타 없이 또 빈 공란 없이 꼼꼼히 쓰시고요. 일관성과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 예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언급하냐면, 이 사업계획서는 수행사업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담아서 사업 성공에 대한 설득력 있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창업 경영의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과연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의 특징을 갖는지, 또 누가 고객인지, 고객 구분과 세그멘테이션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아이템과 사업의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 경쟁자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제품이라면 판매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또 누가 팔고 또 어떤 분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객 구분도 명확히 해줘야 되고, 또 실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따른 사업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또 어느 정도 될지도 미래 자금, 또 단기 자금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내가 부족하다면 내 직원, 또 더 부족하다면 아웃소싱, 또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이 돈이 되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가 다가올지까지도 예상을 구체적으로 해놔야 우리가 믿고 직원들이 함께 따르는 창업의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체크 포인트
확인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창업 경영의 올바른 프로세스를 정립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